근데 이제 전공은 경영학을 했다. 그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화면 공유로 좀 넘어가서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저 자신도 좀 겪은 과정이고 아마 이런 토픽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뭐 데이터 얘기 많이 하고 뭐 데이터 시각화, 뭐 데이터 분석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타블로나 뭐 파워 BI,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툴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뭐에 쓰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엑셀은 다 써보셨는데 엑셀로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엑셀과 타블로 뭐 더 낫다는 건지 더 뭐 열등하다는 건지 우월하다는 건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쓰임새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토픽으로 진행하고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제가 했던 작업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토픽에 대해서는 제 맘대로 정했는데 어떠세요? 다들? 맞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네, 제가 인터랙션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가끔 네. 하겠습니다. 예. 여튼 이쪽에 제 분야의 이름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분야예요. 말하자면은 뭐 좀 포멀한 정의가 있긴 하지만 회사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그 쌓인 데이터를 이제 외부의 데이터와 또 결합을 해서 뭔가 가치 있는 그 통찰을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저희 BI 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가들이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면 이거를 뭐 경영진이나 아니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맷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BI 툴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냥 BI 툴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BI 툴이라면 보통 타블로나 파워 BI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8년 정도를 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한 기간은 1.5년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과의 비교도 가끔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블로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2020년 뭐 이제 시도별 교통사고 순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발생 월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선택이 있고 근데 지금 월이 자동적으로 플레이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통사고 순위가 각 지역마다 어떻게 바뀌고 어느 시 그러니까 1등을 하는 이건 물론 좋은 순위는 아닙니다만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이 관련된 분들은 관심 있을 만한 데이터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적이지 않고 동적으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적인 어떤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어떤 그냥 어떤 장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변화하는 데가 되게 중요한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을 되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타블로라는 툴을 이용해서 만든 시각화를 그냥 유튜브로 녹화한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것이 가능하다라는 좀 감을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좀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제 말하는 거 이제 중간에 하셔도 되니까 그 점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공서든 학교든 뭐 회사든 회사의 규모가 작든 크든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건 다들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 이런 앞서 작업을 하려면 이를테면 2020년 시군구별 교통사고 건을 본다면 일단 맨 처음에 지역별로 뭐 시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는 월별로 또 시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뭐 각 시트에 이런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막 작업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작업을 해도 훌륭한 분석은 됩니다. 근데 이제 타블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입력하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가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뭐랄까 화제가 된 것은 데이터의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얘기하면 데이터의 가격이라보다는 데이터 스토리지의 가격, 데이터 저장하는 데 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각종 데이터 저장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다 데이터 저장소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엑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레드시프트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도 그렇고, 아테나, 하둡,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저장소인데 요즘에는 사실 데이터 저장소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드랍박스도 있고 개인 컴퓨터에는 엑셀도 있고. 근데 이런 여러 자원들을 그 각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쉽게 해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자원들, 뭐 말하지만 파일 형태도 여러 가지죠. 엑셀, 뭐 텍스트 파일도 있고, JSON이라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끼리 커뮤니케이션 포맷도 있습니다. 그다음 PDF 파일, 뭐 공간 파일, 통계 파일,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일과 서버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라는 게 되게 이제 좀 강점이고요. 이거는 사실 엑셀이라는 어떤 단일 소프트에서 하기는 보통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거의 프로그래밍을 따로 이제 애드온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이고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를 만지면서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적으로나 어떤 특정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반응형의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그 제가 보여드린 비디오로 돌아가면 잠깐 틀어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유저가 이걸 클릭하면 사실 이제 월이 앞으로 점점 가거든요. 그리고 지역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엑셀에서도 물론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하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만 이제 타블로 같은 시각화 툴을 이용하면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만들어진 이 대시보드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발표했던 장표로 다시 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특징은 업데이트에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 부분은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는데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한 일주일만 지나면 반드시 느끼게 되는 니즈인데요. 계속 왜냐하면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앞서 보여드린 교통사고 데이터도 계속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누군가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동적으로 기계가 하면 좋을 만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단순한 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가 돼서 굳이 사람이 뭐 어떤 카피 내지는 복사를 할 필요 카피 내지 붙여쓰기를 할 필요 없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보안에 있는데 엑셀은 보안의 가장 큰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암호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를 설정해 놓으면 그 암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어렵게 해놓는 기능이 있는데 이 타블로는 이제 사실 사용자가 여럿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용자마다 권한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제가 있는 회사에서도 제가 대시보드를 여러 개 만들지만 뭐 영업 관리 대시보드는 뭐 그 영업 관리 대시보드는 영업팀은 뭐 영업 사원이 보면 안 되고 영업 관리자만 봐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권한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얼마만큼 받는 이런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좀 다른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면인데요. 어떤 데이터 팀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바일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팀이라고 따로 존재를 하지만 그 데이터 팀이 존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기관이든 보통 데이터를 요청받는 적어도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보통 다른 사람이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요청을 받아서 뭘까 작업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이제 타블로 같은 툴은 하나의 웹사이트 같이 작동을 해서 그 웹사이트 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퍼블리시 한다 그러거든요. 보통 배포한다. 해놓으면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가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되게 큰 어떤 효율성 측면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로 어떤 본인이 배포한 대시보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대시보드를 이제 구독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날아올 수 있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는 데이터를 소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컨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되게 효율적으로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어떤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원본을 제공한다는 뭐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방식인데, 타블로는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제가 특화된 분야는 이런 타블로나 파워 BI나 를 쓰는 데이터 이제 BI 디벨로퍼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한 부분을 종합해서 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타블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모바일이나 웹상에 그러니까 인베드가 가능해서 마치 그 웹이나 앱에서 개발한 그냥 자체 솔루션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타블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 스킬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SQL을 알아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프로그래밍 스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분석적인 마인드만 가지고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저같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런 화면을 어떤 적절한 위치에 인베드 한다든지 기능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이제 BI 툴. 오늘의 예시는 타블로만 예를 들었습니다. 뭐 파워 BI라는 툴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은 엑셀이고, 그러니까 타블로란 툴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나 이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에 또 유용하다 볼 수 있고, 엑셀은 이제 일회성 요청이나 이제 단순 되게 빠른 시간에 뭔가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많이 필요하고요. 이 타블로란 툴은 또 이제 SQL을 이용한 전처리나 ETL 파이프라인 구축된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마 또 그 자체로도 되게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음이나 뭐 그럴 때 한번 얘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SQL을 이용한 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재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가 20분 정도 떠들었나요? 10분 정도 떠들었나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할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전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뭐 예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뭐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시는 이제 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이용한 시각화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일단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그게 저기 기업에서 이렇게 저도 프로젝트 한번 적용시켜 보려면 네, 저는 이제 저희 솔루션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사실 이 태블로에서 하는 거를 다 수작업으로 코딩해 주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이 상당히 이제 인력이 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안으로 이제 이거를 태블로를 적용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일단은 대략. 네. 타블로는 그 라이센스가 타블로 퍼블릭을 쓰게 되면 아마 비용이 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 라이센스가 뷰어 라이센스가 있고 크리에이터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 작업 어떤 실제로 대시보드를 만드는 일을 하려면 크리에이터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네. 비용은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뭐 저렴한 솔루션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대략만 예. 제가 비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잠깐만 아, 탑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대안적으로는 슈퍼셋 아파치 오픈 소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타블로를 도입하기 좀 부담스러운 조직에서는 거의 예. 비슷한 기능인데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깔아서 어디선가 깔아서 쓰시면 되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슈퍼셋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어, 있습니다. 네. 어, 그거 이거 좋네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거를 네네. 쓰셔도 됩니다. 슈퍼셋 아파치.org. 이거 좋은데요. 근데 태블로가 스타트업에서 상당히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타블로가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 저는 다행히 이제 이런 거를 허락해주는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예, 비용을 신경 안 쓰고 일을 했었는데 제가 예. 알기로 이게 타블로가 좀 부담스러운 조직에서는 아파치 슈퍼셋이라는 거를 이제 뭐 본인 그 회사의 서버나 뭐 이런 데 깔아가지고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파워 BI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 성능은 둘 다 뭐 음.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얘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그 뭐지 타임아웃 에러라 그러죠. 그냥 예. 멈추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그 데스크탑의 메모리로도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음. 데이터를 뭐 잘라서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적절하게 그 뭐지 청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음. 큰 데이터를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덩어리를 좀 잘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거랑 비슷한 거지만 잘라서 이제 어떤 지속적으로 5초마다 하나씩 제공한다라든지 한 데이터셋을 그렇게 해주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타블로가 뭐 안 좋다, 뭐 PI가 안 좋다, 이거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많아지면 죽는다. 이거는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뤄지는 그런 어떤 불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데스크탑 어차피 개인 PC가 가지고 있는 CPU나 메모리는 그렇게 서버만큼 높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컨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는 일을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지고 파워 BI나 뭐 타블로에서도 쓸 수 있게 컨슘을 하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근데 제 대답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는 뭐 이렇게 좀 새로운 직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막 뭐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거는 아니고 사실 서버 사이드 쪽 엔지니어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많이 포커싱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전에 데이터를 다양한 소스에서 불러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는 그런 배치나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하시는 분들을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없으시면은 제가 준비한 예시를 간략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권 대표님이 저를 이제 조대표라고 부르실 때 제가 이런 거를 막 하기 때문에 조대표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제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익힌 기술 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방향인데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더체크라는 회사도 자영업자분들한테 매출 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고요. 여튼 이제
우리나라가 데이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는 거는 좀 늦었다고 판단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출발은 늦었지만 되게 빠르게 캐치하고 있는 게, 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죠. 자영업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190개 업종의 데이터를 인허가 데이터를 개방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허가라는 건 뭐냐면,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음식점을 누가 하고 싶으면 그냥 뭐 저기 상가를 임대받으셔서 부엌을 만들고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방 지자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도 받아야 돼요. 보통 허가를 필요하긴 하지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식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 일반 대중들에게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이 먹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문구점을 내시면 그거는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구점은 이렇게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그런 어떤 관리 포인트가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업종마다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은 인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인허가 데이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가게가 생겨나고 어떤 가게가 폐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병원이 있는데, 1번이 병원에 나오는 거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순서가 된 거고, 카테고리가 한 7가지 정도 있잖아요. 7가지.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식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식품 중에 음식점에 뭐 관광식당이 있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클릭을 하면 좀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일반 음식점 하면은 이렇게 뭐 시군구마다 다른데, 아무튼 현재는 지금 경상남도가 뜨고 있네요. 근데 서울특별시 내 제가 있는 종로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종로구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뜹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게들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 위치에 존재해 있고, 허가는 이때 받았고, 그리고 허가를 최근에 받았죠. 2021년 11월 18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인가요? 잠깐만요. 오늘이 아무튼 최근에 받았고, 영업 상태는 정상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장사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이제 폐업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튼 정부가 어떤 가게가 생기고 없어지는지를 이렇게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센터 그 중앙 어떤 직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런 뭐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외경에서 가져왔는데, 음식점 10개 창업돼 10개 이상 폐업, 폐업률이 타업점보다 높다. 이런 뉴스를 봐도 이 데이터의 근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연구원이 지난 6월 행안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보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창업한 일반 음식점은 몇 개, 폐업한 음식점은 몇 개. 이 기사가 최근 기사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나 국회에서나 저같이 이제 프라이빗 이제 사기업에서나 이 데이터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거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이제 받아가지고 이 3가지 파일 포맷으로 다운로드 가능하거든요. 한 1기가가 넘어요. 1, 2기가 넘고. 근데 이제 근데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업데이트 부분은 이 행안부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데이터를 받으려면. 그래서 매일 일정 시간에 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운로드 받고 전체를, 그 다음에는 변하는 거는 오픈 API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매일 일정 시간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를 같이 도와주는 이제 분들이 만든 데이터가 뭐냐면, 잠깐만요. 요 dbeaver라는 클라이언트 보시면 로컬 커런트 데이터라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왕창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일정 시점마다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되게 가치 있는 데이터 마트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뭐 잘 되어 있지만 여튼 이 상태로는 어떻게 가공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거를 한번 쭉 다운로드 받고 오픈 API 형태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는 것까지는 이제 제가 제 동료들과 저희 작업을 해놨고 이걸 가지고 최근에 한 게 뭐냐면 이런 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영업 폐업 추이. 이게 이제 1991년부터 최근까지 폐업률의 변화. 이렇게 쭉 뭐 보시면 알겠지만 93년에 쭉 폐업률이 계속 올라갔다가 뭐 내려갔다가 뭐 이런 것들을 아직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봐야 되는데 뭐 이런 폐업률도 보고 그다음에 시도별 폐업 순위도 한번 보고 시군구별 그리고 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도 나와요. 이를테면 서울을 클릭하면 서울 내 그 행정구역으로 딱 바뀌면서 어디서 가장 폐업이 많이 일어났는지, 경남으로 또 클릭하면 경남에서는 어디서 많이 폐업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을 바꾸면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가 엑셀로 물론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게 되면 설명하기도 좋고 분석하기도 좋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또 이 타블로가 씹기 좋게 잘라서 줘야 되거든요. 그 용량 때문에 절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BI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으로 돌아가면은 앞서 요 부분.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 뭐 BI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즈니스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쪽 데이터 시각화 뭐 이런 일을 지금 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